안녕하세요. 홍준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3월 고3 학력평가의 총평과 주요 문항 해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번 영상은 해설 강의다 보니까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게시해 드릴 겁니다. 드리겠지만은 이 강의의 내용은 순전히 100% 내수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홍준호 강사는 뭔가 문제를 풀거나 뭔가 접근을 할 때요. 그냥 문제를 보고 들어가는 스타일의 강사는 전혀 아닙니다. 이 유형별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를 미리 정해두고 용어도 정리하고 체계화한 후에 그것들을 그대로 들고 가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강의를 처음 듣게 되면 이미 강좌에서 정의해놓고 정리해놓은 풀이들의 용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용어가 무슨 뜻이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홍준호 강사 수강생들이 본 강좌에서 들었던 어떤 풀이들, 정리했던 매뉴얼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연결짓고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를 보는 강좌이기 때문에 순전히 수강생들을 위한 강좌로 제작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본 강사 나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고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찍는 시점은 3월 27일입니다. 이 학평 다음 날이고요. 다음 날에 찍는 이유는 당일날 시험지를 못 펴봤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일에 아침 8시에 수업을 시작해요. 이천에서 시작하거든. 그 의대관 이천에 있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풀 일정이야. 계속 수업해요. 계속 수업하고 오늘도 목요일도 아침 8시에 강남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짬이 안 나서 새벽에 시험지를 풀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 잠을 못 자요.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 주차장에서 잡니다. 강남대성 주차장 지하 3층이 제 침실입니다. 거기서 차 대고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준용쌤의 어떤 상태가 평소에는 말 잘하잖아요. 말 안 막히고 술술 하잖아요. 그제? 고르지 못하다. 평소보다 말을 좀 못하는데 이런 느낌 들을 수도 있다? 안 들어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총평하고 주요 문항을 풀어갈 건데 총평을 아무래도 먼저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3월 학평의 특성상 N수생들은 아마 큰 관심 없을 거야. 물론 관심 있을 수 있겠지만 3월 학평 말고도 덮프라든지 수많은 콘텐츠들에 놓여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보더라도 되게 많은 시험지들이 주변에 있을 거거든. 고3 친구들은 되게 중요하게 느낄 수 있지. 왜 그러냐면 3월 학평의 특성상 되게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3월 학평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 시험지가 되게 중요하다, 혹은 3월이랑 수능은 11월이고 8월 8개월 차이야. 전혀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험지를 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시험지 풀었잖아. 버릴 거니? 다시 볼 거야? 복귀할 거야? 복귀할 거면 어떻게 할 건데, 얼마나 할 건데?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홍준호 강사의 생각이 궁금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평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 시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줄 평 남기고자 하거든요. 시험지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뭔가 의미 있는 시험이었니? 얻어갈 것들이 좀 있었나요? 항상 시험지는요, 그 성적이 아니고요. 수능이 아니잖아요. 잘 봐서 뭐 할 거야? 그지? 이거 잘 보면 수능 잘 보니? 전혀 아니거든. 이 시험지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겠지. 뭘 얻어갔어요? 내 생각엔 딱 이 정도입니다. 한 줄 평입니다. 기준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시험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준점이라는 거는 수능의 기준점 말고요. 너의 현 상태 있죠. 너의 현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잘 봤다가 내가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고, 반대로 실력이 없어도 이걸 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지에 변별을 주는 핀트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생명과학이 발전해온 방식과 좀 너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졸라 쉬웠다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들어보세요. 현대생명과학이 학생들을 변별하는 방식은 심플합니다. 개념이 우악 어려워지고 있진 않습니다. 개념도 분명 어려워지고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념형으로 변별하고 있는 트렌드는 분명히 아직 아니거든. 추론형의 각각의 포지션이 있죠. 각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의 포지션이 분명히 있었어. 예를 들어서 막전이는 이런 트렌드가 보인다. 감수분열 이런 트렌드가 보이고 가계도 이런 트렌드가 보인다가 분명히 있었거든. 그런 식으로 발전하면서 공통적으로는 어떤 시간적인 압박 속에서 문제를 풀리기 때문에 뭔가 우당탕탕 풀다가
해버리면 시험지를 말려버려. 그런 것들이 생명과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힘든 부분이거든. 그게 언제 어디서라도 한번 우당탕탕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말려버리는 거야. 그지? 그런 것들이 변별의 포인트이자 너의 실력의 기준점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험지는 무엇으로 변별을 하고자 했던 거 같니? 잘 안 느껴질걸? 야, 돌연변이 어땠어? 기억나요? 되게 애매했을걸? 뭔가 변별을 하고자 하는 문제의 의중이 애매하고요. 시간적인 압박도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수능이나 6급형 시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 30분 내에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번 시험지는 30분이 절대로 안 걸립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가 지금 충분히 대비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기준점이 되는 시험지는 아니야. 다만 경험치로서의 의미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거조차도 뭔가 잘 컨트롤해서 만점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이없게 실수했어. 혹은 시간이 뭔가 부족했네. 혹은 그냥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한 25점 나왔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앞으로 경험을 쌓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는 있는 거지. 그럼 어떤 문제들이 좀 중요했고 어떤 것들을 다시 봐야 될까요?에 대한 것들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두 번째, 대충 말을 했습니다. 쉬웠다 그랬어요. 실제로 내 생각에는 지금 등급컷이 예측 등급 나오고 있지만 3월 학평이잖아요. 표본 자체가 수능과 다르지 않니? 고3만 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수능과의 등급컷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확신이 있는데 수능이었으면 1컷 무조건 50이고요. 내 생각엔 2등급 블랭크 나올 거야. 하나 틀리면 3등급 나올 거야. 이 시험지는. 그 정도였습니다. 너무 현실 팩폭 이런 느낌으로 받지는 말고요. 그만큼 실제로는 어려운 시험지가 나오고 있고 그 어려운 시험에 대비하도록 난 강의하고 있는 거였다고. 왜요? 근거가 있네. 네가 뭔데 1컷이 50일 것 같다고 하죠. 문제의 난도는 이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KK나 K 플러스급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보여져. 예를 들어 우리 태겐스에서 우리 K 플러스급 막전이 기출문제들, K 플러스급 감수 분야 기출문제들, K 플러스급 가계도 기출문제들을 봤잖아요. 이제 그런 수준의 문제 라인이 아예 없어요. 우리가 뭐 돌연변이에서 보여지는 뭐 KK급 문제 라인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 변별을 담당하는 요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변별 담당하는 요 포지션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 내부에서 뭔가 말릴 만한 포인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조금 헤비했던 거, 변별 시도했던 게 18번과 19번이었거든. 18번의 복합 다인자와 19번의 가계도 분석이 변별이 가능한 유형이었으나 이 문제의 본질적인 매칭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18번에 물음표가 2개밖에 없어요. 다 까졌고 물음표가 2개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벼져요, 문제들이. 호흡이 짧고 할 만한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개념형은 그래도 수능과 얼추 유사한 볼륨이긴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자료가 있지 않았으나 방형구법도 분명히 뭔가 시간이 쓰일 수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수능과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위쪽의 난도가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등급컷이 낮게 형성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수능 시험지였으면은 여기 언저리에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개씩 단계가 올라갈 겁니다. KK급 하나, K 플러스급 한 2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가 상위권의 목표를 한다면요. 납득? 납득. 세 번째. 그러면은 이 시험지는 뭐 쉬웠고요. 뭐 변별력도 없었고요. 그러면은 뭐 얻어갈 게 없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학평이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깊이 탐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평가원의 트렌드도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내겠다고 공표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는 건데 약간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페이지별 어떤 난도를 살펴보면은 일단 배치가 특이하죠. 우리 알고 있겠지만은 이 생명과학 최근 2, 3개년 동안에 17번, 19번 킬러 자리가 공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 그랬지? 왜 17번, 19번이 킬러였던 거야? 왜? 17번, 19번이 킬러였던 이유는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길어서 그래요. 킬러 문제들이 문제가 길다 보니까 원래 4페이지에 문제 몇 개 들어가요? 4개 들어가는 게 어쨌든 뭔가 국룰처럼 여겨졌잖아. 그지? 17번 큼직하게 있고 19번 큼직하게 있고 쪼꼬미 문제 2개 있는 거. 그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긴 17번, 19번들이 4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좀 정석적인 배치였다고. 근데 이번에 그러지 않았죠.
어땠어요? 1페이지 6개 들어가는 거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4개짜리 페이지가 2페이지에 있었어.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이 문제들이 어려웠냐? 아니었거든. 긴 볼륨을 차지하는 자료들이 있었을 뿐이지 문제가 어렵진 않았단 말이야. 또 반대로 4페이지에 들어가는 변별 포지션이었던 18번과 19번은 문제의 볼륨이 매우 짧았어요. 조건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배치상으로는 되게 특이한 시험지였다고 할 수 있어. 실제로 중간에 돌연변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이런 식의 배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런 자리, 막 이런 자리에 좀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지를 운영할 때 순서대로 뭔가 이렇게 풀다 보면은 중간에 툭 걸릴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처럼 17, 19 남기고 풀어야지 라고 들어갔다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험지 배치를 아마 어떻게 좀 신경 써야 될까? 6월과 9월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5문제가 나온 시험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동안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최근 2개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납득? 이 정도입니다. 6, 9평이었으면 조금 더 의미를 탐구했겠지만 3월학평이니까 그랬네? 그럼 6월은 어떨까? 이 정도의 관점으로만 볼 겁니다. 문항들을 풀어볼 건데요. 이 주요 문항 중에서도 내 생각에는 조금 더 풀어볼 만한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험지를 버리지 마시고요. 몇 개 정도는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형구법입니다. 이 정도 방형구법은 수능에서 나왔던 방형구보다 쉽다고 보여집니다. 이 추론 과정이 거의 없고요. 어떻게 보라는지가 명확하거든. 다만 이 정도에서도 뭔가 우당탕탕하다가 좀 꼬이신 분들은 방형구를 어떻게 볼 건지 정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 때 했다시피 방형구는 어쨌든 간에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입니다. 우점종이 제일 큰 종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밀도, 상대비도, 상대피도를 구해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지? 그 구하는 과정에서 이 라인 정하는 거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만 똑바로 정하고 들어가도 무엇을 어떻게 볼지가 좀 명확해질 거다.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8번입니다. 이거 K알파 문제 나왔죠. 그죠? K알파 확장이었고 2K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없이 연습했던 심지어 맨날 계속 이거 홀수잖아 라고 했던 그 패턴이 그대로 나왔고요. 우리가 연습했던 그 이따만한 문제들의 정말 어떤 미니미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나와주면은 K알파다 바로 들어가서 정말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될 거야. 체화한 기준으로는 3분 절대 안 걸립니다. 내가 3분 적어놨지만 체화 똑바로 했으면 진짜 1분 것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나왔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K알파네, NP네 가능해야 한다고. 그래. 연습하세요. 세 번째, 가계도. 가계도도 변별을 시도한 문항으로 보이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어렵지가 않지. 왜? 어떻게 볼지 정했어요. 어떻게 보기로 했어? 깔끔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비트계적 해석을 해내고 조건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조건을 볼 건지에 대해 정의했기 때문에 관점은 명확할 거야. 그지? 이거 그대로 수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연습하시면서 우리 가계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 했지를 좀 상기해 보시면서 여러 번 풀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어려운 문항, 우리가 특이적 해석을 좀 다루는 문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얻어갈 수 있는 이 태도에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한두 번 더 풀어보시는 게 좋겠지요. 자, 이 정도까지가 이 3월학평에 그나마 좀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고요. 우리 주요 문항들은 개념 4개, A로 분류된 개념 4개와 추론형 6개, 총 10문제를 해설해 드릴 겁니다. 들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형 해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개념형 문항은 3번 문항입니다. 1페이지에서 그나마 뭔가 좀 볼륨이 있었고요. 나머지 문항들은 정말 여느 시험지에 항상 나오는 배치였다고 한다면은 3번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문항이죠. 에너지 효율을 좀 구해주는 문항입니다. 첫 번째, 왼쪽 자료와 오른쪽 자료가 있어요. 왼쪽은 식물 군집의 물질의 생산과 소비죠. 어떻게 하는 거야? 총 생산량을 2개로 나눌 겁니다. 총 생산량은 순 더하기 호인 거 맞지? A는 식물 군집의 호흡량을 의미할 거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에너지 양은 어때요? 항상 에너지 양은 항상 우리 이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이 생산자에서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하는 거 맞지? 내가 어떤 거 기억하자 그랬냐면은 에너지 효율은 물론 이 상위로 갈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경향을 띱니다. 근데 생태계나 종에 따라서 좀 역전될 수도 있어요. 얘가 에너지 효율이 막 20%인데 얘가 15일 수도 있다고.
근데 에너지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밑으로 갈수록 피라미드가 커져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1차 소비자가 100인데 2차 소비자가 1000일 수는 없어요. 이거 무조건 생산자인 거지. 생산자. 얘가 2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소비자 계산해보세요. 이 정도 문제거든. 3차의 에너지 효율이 20%래요. 이거에다가 이 네모에다가 20% 5분의 1을 곱했더니 얼마였다는 거야? 3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모가 얼마였다는 거야? 15였다는 거야. 끝입니다. 2차 소비자 에너지 양은 15였구나 정도를 들고선지 풀어보시면 되는 거야. 가볼게요. 1은 생산자이다. 정확히 맞는 말이고요. 니은 정말 많이 나오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2는 뭐예요? 소비자야, 소비자. 소비자의 호흡량이 A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A는 호흡량이 맞습니다. 근데 누구의 호흡량이야? 문제 읽으세요. 누구의 호흡량이야? 식물 군집의 호흡량이지. 뭔가 생산량이란 단어가 붙었다는 것부터 이건 식물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야? 소비자잖아, 그지? 당연히 해당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순 생산량 중에 일부 있죠? 이 일부가 아마 뭐였을 거냐면은 피식량이었을 거야. 이것 중에 일부를 1차 소비자가 뜯어 먹었을 거야, 식물들을, 그지? 이 피식량만큼의 에너지가 섭식량으로서 1차 소비자에 전달될 거야. 이해하니?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전체 섭식량 중에서 또 극히 일부는 호흡량으로 빠져나갈 거라고. 따라서 1차 소비자의 호흡량도 여기 어딘가에 해당합니다. 같은 원리로 1차 소비자의 또 일부를 2차 소비자가 먹죠. 1차 소비자의 피식량이 2차 소비자의 섭식량이고요. 그럼 2차 소비자의 또 에너지 중에서 또 일부는 호흡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이 1차 소비자의 전체 내부의 조금 일부인 거지. 다시 말하면은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이든 2차 소비자의 호흡량이든 여기가 아니라 여기의 극히 일부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납득했니? 했어요? 이거는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지. 되겠어인지?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00분의 15니까 깔끔하게 15%다 라고 해주시면서 1번 골랐으면 되는 거다. 납득했지? 했지? 니은 낚이지 말고 계산 똑바로 하고 이 정도가 되겠네요. 3번 정리하고 우리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은 탐구 방법 문항입니다. 탐구 방법 문항은요, 이제 줄글이 길잖아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는 다 천천히 읽는 게 정답은 아마 아닐 겁니다. 조건부로 좀 빠르게 쳐내면서 읽어야 할 건데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읽고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는 우리 프리즘 강의에서 가르쳤거든요. 한번 그대로 따라와 볼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햄버거처럼 싸는 거예요. 뭘 싸는 거냐면은 이 탐구 과정에요, 가설 설정 단계가 있고요, 결론 도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두 개만 먼저 찾는 거예요. 종결어로 찾을 건데, 생각했다, 이거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 세운 거고요. 결론을 내렸다, 결론 도출입니다. 결론 지금 내린 겁니다. 어떤 거 하실 거냐면 이게 이거랑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지금 가설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환경과 비슷한 털색까지면 유리하대요. 그렇구나. 비슷하면 좋은 거래. 라는요? 비슷하면 좋대요. 가설과 결론이 일치하는군 체크하는 거지. 이거 왜 체크하라 그랬냐면 정말 가끔 가다가 사설이나 EBS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가설이 틀린 게 나오고 있어요. 가설을 세웠거든? 실험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실험 결과랑 반대인 거야. 틀린 거야. 그러면은 결과값이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의문사당하기 너무 좋아요.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가설, 결론 확인, 일치안에 확인하라고. 이러면 뭐가 좋은데요? 가설과 결론 확인했잖아. 그럼 그 가운데에 써있는 이 내용이 뭐겠어요? 뭘 한 거겠어? 가설이 맞다는 걸 검증한 실험일 거 아니야? 가설의 내용이 뭔데? 비슷하면 유리하대. 그럼 이건 뭘 거야? 비슷하면 유리한 게 정답이겠지. 이 정도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납득했죠? 선지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기억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냐고 물어봅니다. 가설 세웠습니다. 대조 실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거야. 가설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종속 변인과 이 기억 니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지금 뭘 한 거니? A랑 B라는 서식지를 나눈 다음에 뭘 한 거야? 뭘 측정한 거야? 종속 변이는 뭡니까? 실험의 결과값 아니겠습니까?
공격받은, 포식자에게 공격받은 모형 중에서 기억과 니은의 비율을 조사한 거지. 그러니까 공격받은 비율 같은 것들이 종속 변인이 돼야 되는 거고, 생쥐의 털색은 종속 변이 절대 아니죠. 틀렸습니다. 디귿. 기억은 갈색 모형이네요. A가 뭐예요? 흰색이래요. B는 갈색이래요. 지금 무슨 실험이라고? 비슷한 색깔이 유리하다는 거야. 공격받은 비율이래요. 흰색과 비슷한 흰색이 살아있었을 거고, 갈색 공격받았겠죠. 반대로 갈색이랑 비슷한 갈색은 살았을 거고, 흰색 공격받았을 거다. 이걸 보여줬으니까 결론 나왔겠지, 그지? 맞지? 기억이 뭐야? 흰색이네. 디귿 선지는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1번이다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 읽어보고 일치하는군. 끄덕끄덕. 그럼 안쪽은 뭐라고? 이걸 증명하는 실험이니까 얘랑 결과 똑같을 거야. 끝입니다. 정리하고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도 시간 끄기 딱 좋잖아요. 최대한 빠르게 좀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값부터 체크할 겁니다.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생쥐 2번하고 3번에서 X랑 Y의 어떤 항체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봐주는 거야. 생쥐 2번은 어때요? X 주사했더니 X는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났어. 1차 면역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Y는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기억세포 있었던 거지, 그지? 이거 어떤 거냐면 Y 기억세포 갖고 있는 생쥐였던 거지. 그지? 3은요? 3은 X도 기억세포 없고요. Y도 기억세포가 없는데 처음에 Y가 들어오기도 전에 Y에 대한 항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Y 항체 갖고 있는 거야. 이해했니? 왜일까?를 위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왠지 설명해 줄 겁니다. 읽어보니까는 2랑 3은 그냥 생쥐가 아니고요. 1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기억이라고 하는 걸 넣은 다음에 A하고 B를 채취해서 A를 2번에 넣고 B를 3번에 넣었다는 거지. A하고 B는 어떤 기억세포와 혈청 중에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읽어보면 이 정도입니다. 혈청과 혈장은 똑같은 거 참고로. 이 정도일 거야. 얘는 어땠다고? Y 기억 가졌다고. 얘는 Y 항체 가졌다고. 그럼 뭐야? 기억은 사실 Y였던 거고 A는 기억세포였던 거지. B는 혈장 혹은 혈청이었을 거야. 혈장이나 혈청에는 어떠한 세포도 들어있지 않아. 비림프구, 기억세포, 형제세포 모두 없고 항체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항체가 처음 있었는데 시간 지나 소멸한 겁니다. 그 정도가 되겠지. 선지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A는 혈장이다. 틀렸습니다. 기억세포입니다. 니은, 구간 가에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100% 틀린 말이지. 형질세포는 절대로 기억세포로 분화할 수가 없어요. 형질세포 기능이 뭡니까? 항체를, 특이적인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능만 있는 거지. 니은 틀렸겠지, 그지? 디귿. 구간 나에서 기억에 대한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기억은 Y거든요. 구간 나에서 Y가 들어왔고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이적인 방어작용 분명히 일어났을 거야. 디귿이 맞다고 설명하면서 답은 디귿 2번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9번도 깔끔하게 결과 위주로 설명한 다음에 위에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말이 꼬이네. 이 정도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음 방형구법이죠. 15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번 방형구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만 안 뺏기면 돼요. 어차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할지만 철저하게 보면 되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하자 그랬지? 라인별로 묶자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방형구법은 우점종 구하는 게임입니다. 우점종이 뭔지가 궁금한 거거든.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지? 우점종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치가 제일 큰 게 우점종입니다. 중요치가 뭔데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게 중요치잖아요. 그지? 결국에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하면 끝나는 게임인 거야. 그 과정에서 이 값들을 빵꾸 뚫어 놓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주고, 예를 들어서 개체수, 면적, 방형구의 수 이런 것들을 줄 때 각각의 정보가 뭐랑 관련된지 알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개체수는 누구랑 관련된 개념이지? 이거는 밀도 쪽 개념이지. 밀도가 면적분의 개체수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은 라인인 거야. 방형구 숫자를 준다고 치자. 그럼 뭐랑 관련된 거지? 빈도랑 빈도가 이제 방형구 수분에 등장한 방형구 수니까 방형구 수는 이쪽이랑 관련돼 있다고. 또 면적은요, 면적은 피도랑도 관련돼 있고
밀도랑도 관련돼 있지. 밀도도 면적분의 개체수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보가 어디랑 묶이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개체수랑 밀도는 같은 1번 라인, 빈도 관련된 건 너밖에 없어. 2번 라인, 피도도 얘밖에 3번 라인이에요. 2번하고 3번은 단독으로밖에 못 보거든요. 정보가 모질라잖아. 이쪽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거든. 끝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지. 개체수가요 16, 32, 8입니다. B만 몰라요. 근데 B가 전체 30%래. 무슨 말이야? 나머지 A, C, D가 몇 프로? 70%였다는 거지. 그래야지 B가 30%일 거 아니야. A랑 C랑 D랑 합치면 56마리거든. 56마리가 지금 70%였다는 거야. 7의 배수에게 나눠주면 전체의 10%가 8마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16마리는 몇 프로인 거야? 8이 10%니까 20%인 거지. 32는 40%인 거지. 8이 10%인 거지. 전체 100%였네. 잘 구했네. 그지? 반대로 30은 24마리인 거지. 사실은 식물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맘대로 할게요. 그러면 기역은 사실 20이었던 거고 니은은 40, 디귿이 10이었던 거다 보니까 기역 자리에 20, 니은 자리에 40, 디귿 자리에 10을 넣어주면 이제는 2번하고 3번도 볼 수 있을 거야. 왜? 다 더하면 100%일 거니까. 10, 40, 19니까 69잖아. x는 31이네. 20, 20, 28, 68이니까 y는 32네. 얼추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우점종이지만 구해볼까요? 우점종 뭐야? 중요치가 제일 큰 거. 중요치는 이거 더한 거지. 뭐예요? 너는 20 더하기 10 더하기 28이니까 58인가? 너는 81인가? 너는 100인가? 너는 51, 61, 61인가? 잘 구했나 검사해 볼게요. 둘이 더하면 139에 239에 300 잘 구했네요. 그죠? 이렇게가 결론이 되시겠습니다. 풀어볼게요. A는 방향구 숫자를 물어봐. 이거 몇 번 라인이야? 방향구 수는 2번 라인이지, 그지? 빈도 관련 개념이잖아, 그지? 무슨 말이야? 빈도가 A가 크냐 B나 크냐 물어본 거예요. A는 10%, B는 31%. 당연히 B 쪽이 더 어때야 돼? 많아야 돼. 선지는 틀렸네요. 니은 W X Y를 더해봐. 63에 87이네. 맞네요. 우점종 중요치가 누가 크니? C가 제일 큰데 C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과정 자체가 짧습니다.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되거든. 이상한 짓 안 하려면은 정보들을 모아 봐야 돼. 이 문제도 1번끼리 묶었다고 치면은 1번에 정보가 나온다는 거 누구든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정보를 어때야 돼? 잘 묶어야 된다. 이 정도가 좀 정보가 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추론형 전문항 풀어볼 겁니다. 6문항이고요. 핵형 분석이 빠졌기 때문에 이 근수축부터 이 가계도까지 6문항을 쭉 풀어볼 겁니다. 정리하고 추론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추론형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의 모의고사 수업이라면 이 추론형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먼저 풀지 혹은 어떤 걸 나중으로 미룰지나 시간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갈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논지입니다. 말했듯이 결국에는 시험지에서 변별할 때는 어디에서 말리도록 배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지를 푸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먼저 풀고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가 정말 중요해. 시험지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만 3월 학평은 그런 것들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거의 부족하지 않은 시험지였고 뭐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푼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막 툭 튈 정도로 어려운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다른 얘기들 없이요. 한 8번, 10번, 12번 추론형들 순서대로 해설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번 근수축에서도 그냥 필요한 태도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난도는 K-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추론적인 요소 거의 없어요. 뭐 준킬러 포지션이긴 하지만 뭔가 추론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없고요. 정말 기본적인 태도들로 구성이 된 문제겠지. 적정 시간은 1분 잡았습니다. 물론 1분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1분 30초가 맥시멈이라고 생각돼요. 그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그치?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구간 설정, 딱히 뭐 구간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뭐 길이의 한계, 적절한 뭐 기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냥 구간 설정에서 정말 심플한 퍼즐을 풀어보세요 정도의 내용이 되겠지. 사용되는 매뉴얼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정도 아니겠어? 근수축의 매뉴얼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뭔가 필요하다면 결국에 근수축은 길이하고 변화량 갖고 노는 거라 그랬죠. 만약에 길이를 내가 변수로 잡을 거면 길이 변수 알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변화량은 이 변화량 변수 델타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고, 길이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길이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일정한 길이를 사용하는 거고, 변화량 고려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변화하는 비율, 변화의 비율 고려하는 거지. 이 정도의 풀이 아니겠어?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표를 볼 거면 그냥 뭐 당연하게도 이 변화하는 비율 체크했을 거거든. 그 와중에 일정한 길이 한 번에 만들어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되겠지,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뭐 x가 마이너스 2델타 한다고 했을 때 변화량 변수 잡으면 기억이 마이너스 2델타, 니은이 플러스 델타, 디귿이 마이너스 델타 하는 거 맞죠? 당연히 수업을 들었다는 전제로 설명할 거예요. 내수용입니다. 기억이 마이너스 델타하고 니은 플러스 델타하고 디귿 마이너스 2델타하고 x 마이너스 2델타 정도 체크를 한 다음에 x가 뭐 3.1인가요? 뭐 이 정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어떤 흔한 생각이 뭐예요? 마이너스 2델타다. 뭐야, 이거 매칭도 없잖아요, 그지? 기억 더하기 니은은 마이너스 델타고, 니은 더 기억 빼기 디귿 얼마? 이것도 마이너스 델타네요. 이제 그러면 제일 좋은 생각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세로로 뭔가를 비교하는 거지. 변화의 비율 이용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요 변화의 비율하고 요 변화의 비율하고 똑같으니까 뭐 0점이 감소했으면 너도 0점이 감소했겠지 정도도 좋은 생각이라고. 마찬가지로 이제 2대 1로 변하는 거니까 너가 2.7로 변했겠네요도 좋은 생각인 거지. 그래가지고 아마 뭐 3.1에서 2.7로 변했고요. 각각의 길이들을 좀 구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거 이용해서 뭐 1.4라든지 0.4라든지 어떤 것들 이용해서 시점들을 채워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뭐 여기서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이제 뭐 한 줄에 어떤 정보들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뭔가 적절한 길이 변수 알파를 잡아서 뭐 겹치는 기억 같은 걸 알파로 잡아가지고 뭐 알파다. 너 1.4 빼기 알파다. 너 뭐 이거 얼마야? 저기 0.4 나와야 되니까 알파 빼기 0.4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x의 길이 3점을 맞춰도 됩니다. 가능해요. 가능하지만은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변화의 비율 보는 거 누가 못해. 근데 모두 한 번에 봐달라는 거야. 이렇게도 비교하라는 거지. 일정한 길이 만들 수 있는 체크하라는 거지. 그대로가 일정하거나 더하거나 빼서 일정한 게 있다면 이용하자는 거 아니겠어? 어떤 게 일정해? 이렇게 둘이 빼면 일정하지. 왜? 마이너스 델타니까 당연한 거지. 빼면 1.0이잖아. 여기도 빼면 1.0이었겠지. 그럼 뭐가 중요한데? 이 둘이 빼면 뭐예요? 니은 더하기 디귿 아닌가? 니은 더하기 디귿이 뭐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지. 니은 더하기 디귿이 뭔데요? 이 액틴의 절반이었던 거야? 이것도 정보에 해당하겠지, 그지? 그럼 양쪽에 이제 1.0이 변하지 않는 길이로 있는 거네. 그럼 이제 길이 변수 필요 없죠, 사실. 뭐예요? 아니 t1 x가 3.1이라며. 근데 양쪽이 1.0이래. 이거 변수 필요한가? 아니지. 너 1.1인 거지 그냥. 기억이 1.1이었구나. 정도가 조금 더 좋은 풀이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문제가 쉬우니까 뭐 어떻게 보든 간에 뭐 정말 한 5초 차이 이 정도입니다. 별로 큰 의미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했을 때는 의미가 생기겠지. 뭐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니은은 0.3 뺐더니 0.4 나오니까 디귿은 0.7 나올 거고 나머지 변화의 비율 좀 이용해 주면 되겠다. 얼마 변해요? 너는 0.5 되나? 너도 0.5 되나? 너는 0.7 되나요? 그랬겠지, 그지? 그랬으니까 뭐 더해서 1.2 나오고 더 빼서 0.2 나왔겠지. 이 정도로 채워주시면서 선지 풀면 되는 문항이었을 거야. 사고 과정이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오래 걸릴 문항도 아닙니다. 선지 한번 풀어드릴게요. 기억선지 A는 0.2이다. A가 뭐야? 이거네. 0.2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T1일 때 A 대의 길이는 1.6이다. A 대의 길이는 기억에다가 니은 2개 더하면 되는 거지. 뭐 1.1에다가 0.6 더하니까 1.7이네요. 니은 틀렸습니다. 평가원은 이제 국룰이 뭐예요? 1.0, 1.6을 좀 자주 출제하는 숫자다 보니까 뭔가 좀 맞을 것 같은 선지긴 한데 1.7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디귿 T1일 때 니은과 T2일 때 디귿은 같다. T1일 때 니은은 0.3이고요. T2일 때 디귿은 0.5입니다. 다른데요? 뭐야 이거? 디귿도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1번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8번 문제가 돼. 심플하죠?
정리하고 바로 10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 들어갑니다. 10번 문제는 뭐 돌연변이죠. 돌연변이고 아마 약간 첫 만남은 이런 느낌? 뭐 파본 검사를 할 때 내가 파본 검사 어떻게 하라고 전달한 적은 없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파본 검사하면서 뭔가 10번 문제를 쓱 봤어. 에서 만났거나 혹은 시험지 풀다가 하고 10번 딱 만났을 거야. 뭐야? 좀 이상하지, 그지? 뭐 가계도가 있는 걸 보니까 뭐 추론형이고 읽어보니까 클라인펠터래. 돌연변이 가계도입니다. 근데 뭐야? 문제가 너무 짧아요. 풀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짧아요. 아무것도 없어, 문제가. 이게 추론형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호흡이 짧지요. 내 개인적인 평가 이렇습니다. 돌연변이는 거의 현대생명과학 2021학년도 이후의 생명과학에서는 항상 1순위 킬러였죠. 해봤자 뭐 2학년도 6평 정도를 제외하면 항상 오답률이 가장 높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변별을 담당하는 돌연변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인식 속에서 돌연변이 어때요? 되게 빡세고 복잡하고 길고 복잡하고 더러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정도의 인식이 있는 거 아니겠어? 다만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난도는 진짜 K-입니다. 이게 추론형이라고 걸치기도 좀 애매해요. 추론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이 퍼즐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고요. 실제로 내 생각에도 적정 시간은 1분 정도? 1분 정도. 뭔가 잡다한 생각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쓱 끝나버려. 플러스 알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 딱 그거야. 현장에서 이걸 풀 때, 풀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걸 풀 때 너무 쉽게 나오니까 문제가 내가 뭔가 잘못 풀었나? 해서 한번 더 읽어볼 수 있어요. 나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뭐 시간 쓸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어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쉬워서 그래요. 뭐야? 이런 느낌이야. 내 생각에는 뭐 이 정도인 것 같아. 돌연변이도 사실은 우리가 어렵다 인식이 사실 있고 앞으로 아마 어떻게 될 거냐면 시험지를 풀다 보면은 네가 뭔가 삐끗하거나 공부량이 좀 모자라 만점 노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제일 먼저 버리게 될 게 아마 돌연변일 거예요. 조금 더 모자라 아니면 시험지를 조금 더 내가 좀 말렸어. 가게도 다인자가 깎여 나갈 거고 다 더 못하겠어요. 막전이, 감수 분야 혹은 뭐 방형구, 티록진, 혈액형, 뭐 방어작용 이런 것들이 깎여 나갈 거예요. 제일 1순위가 항상 돌연변이가 되는 게 현대생명과학인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문제들이. 근데 사실 돌연변이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단순 개념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렵게 나올 수 있지만 쉽게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돌연변이 어렵지 너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돌연변이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어떤 서울시의 이 슬픈 메아리가 좀 느껴집니다. 뭐야 이게 그지? 매뉴얼? 필요 없어. 부끄럽습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요. 그냥 순수하게 문제 읽고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만 똑바로 알면 된다. 문제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지금 정록생맹 가계도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정록생맹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뭔지 알 것 같은데 문제에서는 X형 색채에 있는 라지 A와 스몰 A에 결정된다 그래요. 그리고 가계도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가계도를 보다 보면 지금 7번은 이상하지만 뭐 1, 2, 5, 3, 4, 6은 정상적인 가계도이기 때문에 혹은 사실은 비블리를 공부했다면 정상적인 가계도가 아니더라도 3, 4, 6에서 이거 열성 형질인 거 그냥 나오는 거 맞지? 뭐 정상 가계도에서도 정상병이니까 열성 형질인 거 확정되고 시작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정록생맹은 X형 색채 열성 형질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우리 개념 강의 들어보셨거나 혹은 조금 옛날 기출 풀어보신 분들은 이 가계도에서 뭐 혈우병, 정록생맹 이런 거 등장하는 거 본 적 있을까? 혹은 AB 혈액형 같은 게 가계도에서 등장하는 거 본 적 있을 거거든. 있지? 물론 요즘에는 뭐 정록생맹 같은 병명을 써주는 게 아니고 어떤 형질 가는 라지 A 스몰 A에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ABO도 뭐 EFG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보기가 힘들지만 옛날에는 이것들이 배경 지식으로 출제되기도 했어요. 정록생맹은 X 염색시 열성 형질이라고 우리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상 배경 지식으로도 알 수 있긴 합니다. 정도일 것 같고요. 7번은 클라인펠터래요. 보니까는 XXY인 자녀가 태어난 거고 5번은 정상 난자를 줬답니다. 5번은 6번한테 정상적으로 X 염색체 하나를 전달을 하고요. 그럼 6번이 어떻게 한 거예요? X 하나랑 Y 하나를 전달한 거지. 그랬으니까 XXY가 태어났겠지. 그지? 이걸 무슨 비블리라 그러지? X 하나, Y 하나가 하나의 정자에 들어있었다는 거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감수 1분열 비블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개념 공부하셨죠, 그죠? 니은 소리 틀렸죠? 감수 2분열 비블리가 아니고 1분열 비블리다.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유전자를 써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열성 형질입니다. X 염색체고요. 자, 그러면 정상인 남자는 라지 A Y 가질 거고 너 라지 A 가지고 있을 거다.
너 라지 A 가지고 있을 거고 너 라지 A Y일 거다. 너 라지 A 가지고 있을 거고 둘이 스몰 A 일반 공유 스몰 A Y겠지 그지? 그리고 문제 풀어보니까는 아니 7번은 6번한테 X랑 Y를 둘 다씩 받는다며 이거 그대로 받는 거 맞지? 스몰 A Y를 전달받을 거고 5번이랑 7번이랑 하나의 X 함수에 주고받는 거 맞지? 그 둘이 표현형 다르니까 스몰 A를 주고받아야겠지. 스몰 A 일반 공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여긴가? 아니지. 여기서 받았겠죠. 끝. 이렇게 풀어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채우는 과정이 심플하고요. 내가 클라인펠터가 뭔지 알고 있으면 정말 심플하게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템포의 문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선지 풀어보겠습니다. 정상 난자에는 A가 있다. 정상 난자에 스몰 A 전달받는 거 맞죠? 그죠? 스몰 A가 있습니다. 염색체 비불리는 감수 1분열이니까 틀렸고요. 디귿 정록 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로 2와 4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죠. 하나 정도 체크한다 그러면은 우리 5번하고 7번에서 이거 정상적으로 X 주고 받는 거 맞잖아. 그지? 이제 그럴 때는 스몰 A 그냥 일반 공유 치고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니 물론 뭐 6번하고 7번처럼 뭔가 이상한 경우, 뭔가 이상한 걸 주고받는 경우에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정상적으로 X 하나 주고받는 거니까 일반 공유 칠 수 있는 거다. 그죠? 뭐 그 정도는 알 수도 있겠죠. 문제 풀이와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게 10번이었습니다. 그럼 페이지를 바로 딱 넘겨가지고 3페이지에 있는 추론형 들어가 봐야겠지.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굉장히 클래식한 감수 분열이었죠. 이 정도. 최근 트렌드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있었냐면요. 평가원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감수 분열이 두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가 되게 클래식한 감수 분열, 하나가 뭔가 좀 복합적인 감수 분열이 나오면서 하나의 시험지에 감수 분열 두 문제 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작년 수능도 그랬고요. 뭐 학평은 아니지만 3월 더프도 그랬죠. 뭐 그런 트렌드들이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나올 때 그 내부의 논리가 촘촘해지고 있는 구석이 되게 눈에 띈다 그랬습니다. 이번 3월 학평은 뭐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핵형 분석은 안 나왔죠. 핵형 분석이라는 추론형이 쓱 빠져버리고 그냥 염색체랑 유전자, 뉴클레오솜과 타이드를 묻는 게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에서 얘 같은 경우도 물론 클래식한 감수 분열이긴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 뭔가 지금 내부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좀 느껴지지 않아. 추론의 난도는 순수하게 K-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고요.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도입이 다 열려 있어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보고 분석해야지 라고 하든 혹은 이걸 보고 분석해야지 라고 하든 숫자, 유무, 전제 중에 무어로 들어가든 혹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서 비벼 몸통 박치기 하면서 문제 풀어도 잘 풀려요. 왜? 정보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난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고 적정 시간은 솔직히 1분 30초도 많아. 1분 조금 넘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넉넉 잡아서 1분 30초 드렸습니다. 숫자, 유무, 전제 중에서 뭐 할까가 기본적인 클래식한 감수 분열의 도입이지. 그래. 네, 그리고 염색체 유전자라든지 지원기세포 매칭이라든지 복합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뭔가 사고가 추가되는 거고 클래식에서는 항상 숫자, 유무, 전제 중에 뭐 할래야. 이 문제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다 열려있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요 뭐 이 세포들을 매칭할 거고요. 또 이 사이에서 ABC를 찾을 거고요. 그 사이에서 F하고 H가 사실은 어떤 염색체에 있었는지 찾을 겁니다. 뭐 이런 거지. 쌤, 전 유무가 보여요. 유무가 보여요. 이걸로 핵상이나 성상 찾는 거고. 쌤, 숫자가 보이는데요. 1이나 2가 보이네요. 복제 여부로 핵상 찾는 거고. 쌤, 전 전제가 보이는데요. 포함 관계랑 유전자 형 보는 거지. 심플하지?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이 딱딱 돼 있어야 정보량이 적어도 어떨까? 내가 뭘 보고 무엇을 판단할지를 미리 정하고 시작할 수가 있겠지. 그지? 솔직히 유무가 제일 먼저 보이게 하는데요. 우리 숫자 유무 전제니까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 이리 올시다. 아하, 너네는 복제가 안 돼 있구나. 너 곱하기 1이구나. 야, 너도 곱하기 1이구나. 그럼 너네는 뭐야? 곱하기 2겠지. 왜요? 2랑 3은 중기의 세포니까요. 이런 곱하기 2들은 1 같은 숫자를 갖지 못하니까요 라고 체크해 주시는 거지. 그렇구나. 2번 저 전제 칠게요. 전제 포함관계랑 유전자형 보자고. 포함관계에 의해서 너가 너를 포함 못하네. 그지? 너가 널 포함 못하네. 너 N이구나. 너 2N이구나.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또 뭐 하는 거야? 포함계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보는 거지. 어떻게 보는 거야? 라지 F가 있어요. 스몰 F가 있어요. 라지 H가 있어요. 스몰 H는 모르거든요. 근데 라지 H가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이형 접합성인 건 확정이겠지, 그지? 다만 여기가 라지 H, 스몰 H인지 라지 H 하나의 옆에 없었는지만 모르는 상황인 거야. 바로 보이죠? 유무 한번 따져볼게. 어떤 게 보여? 너 둘 다 있구나. 너 둘 다 있구나. 너 둘 다 없구나. 둘 다 있구나 뭐야 이거? 너 EN이구나. 그럼 너가 N이구나. 또 둘 다 없다는 거 뭐예요? 이거 뭔가 성염색체 유전자인데 뭔가 좀 안 갖고 있구나. 어떻게 된 거야? 옆에가 빈칸인 거지. X인지 Y인지 이 H가 X 염색체 유전자인지 Y 염색체 유전자인지 모릅니다. 다만 성염색체에 있었던 거고 남자가 라지 H 하나만 갖는 건 확정인 거지. 그렇구나. 그럼 EN세포에서는 이거 하나 가지고 0개 가질 거고요. 너 2개 가지고 0개 가질 거고요. 넌 계속 없겠지, 전제에 의해서. 그리고 보니까는 이 n 곱하기 1 같은 경우는 스몰 f 하고요. 스몰 f랑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왔네요. 그럼 이쪽으로는 라지 f랑 라지 h가 가는 거지. 라지 f 2개, 라지 h 2개 같겠네.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지 풀어볼게요. 기억! 디귿은 4이다. 디귿은 n 곱하기 2니까 3이었겠죠. 틀렸습니다. 택도 없어요. 디귿.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다. a가 1, b가 2, c가 0, 더하면 3이네. 맞습니다. 디귿.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택도 없죠. 그죠? 아닙니다. 틀렸어요. 답은 니은 2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템포가 적절했을 것 같고요. 호흡이 짧다 보니까 1분 조금 넘으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충분합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추론형이 14번이네요.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4번은 막전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나마 앞선 문항들보다는 그래도 평가원이 내는 방식과 좀 유사하지만 어떤 최근의 방식이라고 보기는 좀 매우 어렵고요. 옛날에 내던 것들, 굉장히 유의미한 좌표들을 깔아주고 시냅스의 어떤 존재를 좀 이용해서 이 좌표들을 좀 추론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의견은 앞선 문항들보다는 그래도 좀 힘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이들은 조금 이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도는 K 정도로 잡았고요. 적정 시간, 호흡은 짧습니다. 1분 30초 정도가 적정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더 나갈 필요 없습니다. 시간 오래 안 걸리는 문항들인 게 이런 문제를 3, 4분 잡아버리고 2, 3분 잡아버리면 실제로 평가원에 나오고 있는 어려운 것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짧게 쳐내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가 적정 시간이 맞아요. 이 정도. 우리가 매뉴얼에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거. 이 정도잖아요. 도입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좌표랑 시간 가두기 활용할 건데 시간 가두기가 좀 어렵지. 전개 단계에서는 가로, 세로, 대각선 비교와 시냅스적 사구 사용하는 건데 가로, 세로, 대각선 비교, 특히 대각선 비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들이 풀이에 상관이 없어요. 유의미한 좌표가 너무 많아. 80하고 30 다 졸라 유의미해요. 그죠? 정보가 너무 많아. 또 비교하지 않아도 뭔가 이 속도가 1대2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뭔가 우수수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냅스의 역할들, 시냅스적인 사고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시냅스가 있어? 그럼 느렸겠지. 시냅스 반대 방향으로 못 가겠지 정도의 정보들을 이용하는 거다. 단,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했죠. 이거 뭐야? 시냅스적인 사고 뭐 확인해? 머리 확인해. 네 머리 말고 뭐? 시냅스의 머리. 이거 어느 방향 체크하라 그랬지? 물론 우리 현역 이들도 보고 알았겠지요? 이 방향이 어때 이거? 얘 방향 반대지? 거꾸로 넣었지 그지? 내가 어떤 얘기 했냐면 이런 거 빵꾸 뚫어놓고 물어보면 헷갈린다 그랬잖아. 머리 방향 확인해야 된다 그지? 기억하니? 이거 반대 방향인 거다. 이게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긴 애초에 도착을 못해요. 평생 못해요. 시간에 100초도 못해요. 뭐예요? 너 C의 D3 너는 도착을 못해. 미도 아래 마이너스 70입니다. 디귿선지 봐봐. 어때? 시간이 5초일 때 C의 D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니? 절대 아니지. 몇 초든 뭔 상관이야. 애초에 도착을 못하는데. 그럼 디귿부터 틀렸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답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지? 가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니까는 자객을 D2 해줬고요. 속도가 셋 중에 2개는 EV, 하나는 V랍니다. 뭘까?
시간들을 우리가 보기 편하게 바꿔줄 건데 너무 유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의 범주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냅다 너네 둘 졸라 유의미하다. 가보자. 바로 쪼갰더니 너는 D1까지 1초가 걸렸습니다. 1초 걸렸구나. 너는 2초 걸렸는데 왜요? 시냅스 때문에 느려진 거지. 그렇구나. B는 모르겠어요. 시냅스가 없으니까 둘이 똑같았겠지. 그리고 너는 2초 걸렸구나.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야, 속도가 V 아니면 EV래요? 거리가 2cm로 똑같아. 그럼 누가 속도가 V인 거야? 너가 속도가 V, 너가 EV인 거지. 그지? 그랬으니까 2cm를 가는데 1초 걸려. 너 속도 뭐야? 속도 2인 거고. 헷갈리겠다. 잘 써줄게요. 속도가 2인 거고 너는 2cm 가는데 2초 걸리니까 속도가 1인 거지. 사실 너는 1, 너는 2였던 거지. 그럼 너도 속도가 2인 거네. 세 개 중에 두 개가 속도가 2니까. 그럼 B도 D1하고 D3까지 가는데 1초씩 걸리니까 80하고 80 찍어주시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끝입니다. 띠용. 풀어볼게요. 기억. V는 1이다. V 1이었습니다. 맞고요. 니은 A는 마이너스 80이죠. 30이 아니고 택도 없어.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디귿은 재분극이든 뭐든 간에 애초에 도착을 못한다 이거야. 절대 도착 못한다. 되게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1번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디귿을 뭔가 함정으로 약간 낚인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겠지만 정말 무난하고 쉬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하고 사실상 이 시험지에서 변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 18번, 19번밖에 없어요. 그지? 다만 18번, 19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치 큰 형님들 느낌이 아니야. 약간 조그매요, 문제들이. 작고 그냥 아기자기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 우리 18번 복합 다인제 나왔습니다. K 알파 나왔습니다. 18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8번. 사실상의 어떤 이 시험지의 킬러 포지션으로 나온 문제들입니다. 18번과 19번이요. 18번은 여러 가지 유전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항상 이런 거야. 여러 가지 유전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매뉴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지. 이게 지금 어떤 유형인지. 첫 번째, 다인자가 지금 있고요. 다인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종속적인 개수일 거다. 근데 어떤 게 있어? 불순물이 지금 섞여 있네. 이거 뭐야? ABD라고 하는 복대리 불순물이 있다 보니까 이 공동 구성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떤 유형이야? 딱 바로 다트처럼 꽂혀야지. 써있네. 뭐예요? K알파 확장입니다. 이 유형이 K알파 확장이네라고 딱 느낌이 든 순간, 그 순간부터 문제 끝나는 순간까지 뭐 3월학평이잖아요. 수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를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하고 싶지 않지만 강의 들어본 사람은 알죠. 태겐스 들어본 사람은 알죠. 거의 홍준영 어때요? 거의 신이죠, 그죠? 말하는 어떤 뭐 트렌드나 이렇게 전개되겠지 같은 게 똑같이 나왔죠. 완전 똑같이 나왔지. 이 정도 이야기. 순수하게 난도가 어렵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왜요? 아니 복합 다인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는데 추론적인 난도를 말하는 거야. 물음표가 별로 없어요. 야, A, B, D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맞지? 우열관계 몰라? 아니잖아, 그지? 물음표가 뭐밖에 없어? 야, 너랑 너밖에 없다고. 야, 그러면 여기가 라지일까 스몰일까? 여기는 뭘까? 좀 비벼볼까? 케이스가 맥시멈이 2 곱하기 3 6가지고요. 하다 보면 어떻게 이게 5가지 나오는데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얼추 이제 이론적으로 좀 후달리는 친구들, 네 친구들 중에서 이런 거 잘 못하는 친구들은 막 어때요? 이렇게 잘 비비고 문제 풀잖아요, 그지? 그런 친구들도 풀려요. 근데 우리 그러려고 수능 공부하는 거 아니지. 우리 앞선 유형들도 이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과 지금 3월 학평의 문제들이 얼마나 난도 격차가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물음표가 많아지더라도 똑같은 이론과 똑같은 템포로 슉슉슉 풀리는 게 우리 목표인 거야. 물음표가 많아질수록, 매칭이 많아질수록 어때요? 이 몸통 박치기 하러 들어가면 매우 곤란해지겠지? 그러니까 K알파 쪽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건데 뭐 이 정도입니다. 적정 시간은 3분모입니다. 3분도 사실 많아요. 호흡이 길진 않다 보니까 3분도 많은데 아마 이 지금 3월 시점에 K알파를 완전히 제화한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야. 물론 있을 겁니다. 많아요. 인증도 사실 많이 받았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 넉넉하게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험지에서는. 그리고 이거에 완전한 상위 호환 문제가 정말 많죠. 우리 K알파 확장 엄청 많이 연습했잖아.
기본, 확장 되게 많았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 지금 2K 플러스 알파예요. 2K 플러스 알파가 정답이거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가지는 어떤 숫자? 홀수잖아, 그지? 이것도 되게 많이 말했던 패턴. 짝수가 아니잖아요. 4K, 2K 더하기 2알파 이런 거 제낄 수 있는 거잖아. 바로 제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패턴에 대해서 완전한 형님 문항이 있습니다. 틱틱 21번이고요. 얘가 훨씬 어렵거든요. 얘를 가서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서 들어보신 다음에 네가 강의 들어봐서 이 K알파를 기분 좋게 맞췄어. 홍준영이 말한 대로 나왔네? 괜찮은데? 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 돌아가서 이 정도의 물음표가 많은 문항도 이게 동일한 이론으로 풀리는지를 확인해야 돼. 아마 기류직관으로 푸는 친구들은 이 정도 문항으로 가는 순간 싹 다 말릴 거거든. 무조건 말릴 거예요. 그렇거든요. 돌아가 보세요. 자, 매뉴얼 뭐겠습니까? K알파 확장을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K, 알파, 그리고 K알파의 개수를 이용해서 혹은 알파의 범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겠죠. 가보겠습니다. 좀 보기 쉽게 바꿔줄게요. 지금 1하고 2가 있고요. 1은 라지 A, 라지 D, 대문자 1개라고 주장하고 1, 라지 F, 라지 F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해설은 완전히 내수용입니다. 내 강의를 안 들었으면 용어를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 좀 그럼 어떡하나요? 강의를 들어. 가보겠습니다. 1빵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체계적인 풀이의 맛을 한번 이제 맛보고 나면은 못 빠져나가죠. 그렇지 않니?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 너 불순물, 너 뭐야? 너 갈래 1이지. 불순물에 연관된 너 갈래 2지. 나머지 너 갈래 3란 말이야. 지금 문제 조건이 뭡니까? 야, 5가지가 나왔고 뭘 구하라 그러지? 이거 항상 똑같다 그러지 뭘로 구하라 그래? 어떤 1과 똑같을 확률 구하라 그러지, 그지? 뭔가 파스칼 제작도 해야겠고, 그지? 이 5가지는 사실 뭐였을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5가지라는 숫자가 아닌 거야. 얘 무슨 K 더하기 무슨 알파였을까만 궁금한 거지. 아니, 맞잖아. K는요? K는 여기 있어요. K 지금 2인 거 확정되는 거 맞지? K가 지금 2예요. 이와 동시에 모두 할 수 있어? 아니, K의 개수는 정수잖아요? 여기가 2.5가 들어가겠니? 아니겠지? 어떻게 돼야 돼? 알파가 존재해야 돼. 알파가 존재하는 게 무슨 뜻이지? 여기가 뭔가 구별 가능해야 돼. 1, 1, 0, 0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확률이 1 나오잖아요. 여기 0인 거 바로 확정 가능하지. 왜? 알파가 존재하니까. 알파가 0이 아니잖아. 왜? 5가지니까. 마지막으로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 여기 보는 거지. 야, 5가지 홀수잖아. 야, 뭐 4K, 뭐 2K 더하기 2알파 이딴 거 가능해? 절대 불가능하지. 자, 그러면 넌 대체 누굴까? A나 B나 D겠지? 야, D 들어가면 이거 두 개 똑같은 거니까 2K 더하기 2알파인 거지. 택도 없습니다. 야, B 들어가면은 우리 ABD에서 AD, BD 나오면은 표현형 4가지 나오는 4K 나오는 거지. 택도 없어요. 뭐예요? 너 A인 거지. 이러면은 몇 K 더하기 몇 알파지? A, D. 기억하지? 이걸 적을 필요 없어요. 네, 설명 오랜만에 해줄게요. 너네 셋은 똑같은 거 아닌가? 원래는 K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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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가지였겠지만 너네들 똑같으니까 내가 K 플러스 알파라고 퉁 칠게. 대신 이 알파는 0부터 2K까지의 어떤 정수였겠네? 라고 하는 말인 거지. 넌 2K 더하기 알파인 거야. 대신에 구할 필요 없지. 이미 우리는 K가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5를 맞춰주려면 알파는 1 들어가고 문제 끝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럼 확률 구하고 문제 끝내면 되겠네요.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확률 한번 구해드릴게요. 1과 같을 확률 구하랍니다. 자, K알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기억해야지. 1과 같을 확률이 뭐예요? 이거 좀 지울게요. 1과 같을 확률은 라지 A가 발현되는 것들 중에서 대문자가 3개일 확률입니다. 라지 A가 발현되는 거는 전체 확률의 4분의 3이니까 네가 실제로 파스칼 만들었을 때 분모 분자 비교하면 4분의 3 나오겠지?
그렇겠네요. 가볼게요. 그러면 어떤 파스칼들이 존재하지? 일단 1, 1 하나 있습니다. 1빵 하나 있어요. 여기 위에 어때? 1, 1 하나, 1빵 하나. 여기는 1하고 빵이 지금 2대 1로 존재하네. 비대칭 파스칼이지. 만들어 볼게요. 뭘 먼저 하고 싶어? 상관없어요. 너 먼저 할게 그럼. 너가 있었는데요. 1빵을 만나가지고 하나만큼 쪼개졌어요. 너 2대 3대 1이었구나. 끝입니다. 검산해볼까? 분자를 다 더했더니 뭐야? 6이야. 근데 얼마 나와야 돼? 4분의 3 나와야 돼. 그럼 8분의 6이었겠네. 개수는요? 제일 많은 게 대문자 3개고요. 제일 적은 게 대문자 1개니까 이렇게 나왔겠네. 물어보는 확률은요? 대문자 3개의 확률이니까 너 8분의 2네. 4분의 1 체크하고 문제 끝내면 되겠지. 4분의 1 몇 번이니?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풀었던 이론에서 되게 진짜 미니미 버전인 거야. 어떻게 했는지 딱 알겠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 이 물음표들을 보고, 물음표는 파란색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물음표들을 보고, 아니 K 플러스 알파인데 K가 2잖아. 이와 동시에 5가지라는 거는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야. 알파가 있어요. 그 다음 개수는요? 홀수니까 개수는 뭐 4K나 2K 더하기 2알파 같은 게 안 돼요. 각각 본 거지. 알파가 있다는 거에서 이거 0. 4K랑 2K 플러스 2알파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는 A. 그러면 너는 2K 플러스 알파하고 2K 플러스 알파의 파스칼 만들고 끝낸 거야. 아무리 많이 걸려도 3분이겠지. 사실 더 조금 걸릴 거고. 문제가 만약에 더 어려워진다 라고 하면 잘게 쪼개서 하나씩 딱 타겟팅해서 푸는 게 그만큼 더 풀이 호흡을 줄여주겠지. 이 정도가 18번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멋있지? 안 멋있나? 정리하고 19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9번이네요. 여기까지 풀면은 3월학분 해석이 끝납니다. 상반기에는 이렇게 모의고사 해설을 할 만한 이벤트가 별로 없죠. 6월, 9월, 그 다음 모의고사 시즌 들어가야, 실무 들어가야 이제 모의고사 베이스 수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상반기에는 이런 기회가 좀 귀합니다. 찍는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유형을 뭔가 몰아서 보는 게 아니고 각각의 유형들을 쭉 보면서 실제 우리가 배웠던 어떤 뭐 태겐스나 뭐 핀셋이나 이 강좌들이랑 연결 지어가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좀 본질적인 내용들이고 실제로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난 너무나도 재밌거든. 여러분들도 약간 이 모의고사 내 수업을 들을 때는 이제 문제를 푼다 이런 느낌, 문제 답을 좀 알아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배웠던 것에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게 꺼내졌는가? 적절한 타이밍에 딱 튀어나왔나? 혹은 네가 내 풀이를 똑바로 채워가고 있는 게 맞나? 이 정도를 스스로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어땠습니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만났을 거야. 시험장 풀면서 가계도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야. 가계도의 문화인 구조는 3단 구조지, 그지? 맨 위에 세팅이 있었을 건데 세팅은 H랑 T가 있다 그랬어요. H랑 T가 있는데 H는 가, T는 나고요. 두 개는 독립입니다. 하나는 뭐 X 염색체고 하나는 뭐 상염색체라고 했나요? X야 그리고 상이야. 네가 찾아 라고 하는 거 확인만 해주시는 거고, 가계도랑 조건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가계도는 어렵지 않죠. 너무나도 클래식한 2세대 가계도에다가 조건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 옛날에 나오던 느낌의 정말 짧고 심플하고 기출과 또 유사한 그런 조건이 나왔다 보니까 이 가계도는 허수 판독이 안 돼요. 물론 아주 허수면 못 풀겠습니다만은 그냥 적당히 좀 비비적거리는 친구하고 가계도를 정말 잘 푸는 친구하고 크게 변별이 안 되는 문항입니다. 실제로는 최근 평가원까지 들어가 혹은 최근에서 좀 더 나아간 문항들을 풀어야만 이 실제로 가계도를 정말 잘 파고드는 친구들과 아니면 그냥 귀류 혹은 직관 혹은 사후적이거나 발상적인 풀이에 좀 의존하는 친구들이 변별이 될 건데 여기서는 크게 티가 안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 평가를 합니다. 가계도 분석 19번은 난도는 K라고 봅니다. 준킬러라고 봐요. 변별을 위해 냈지만 실제로 아주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적정 시간은 3분 조금 넘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 가계도라 보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은 더 걸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지가 시간적으로 타이트한 시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요 문제는 최근에 나오는 문제보다 확실히 변별력이 떨어지고요. 문제가 호흡이 짧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실은 이 진짜 해석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비특이적 해석과
조건 타겟팅으로 문제를 풀겠지만 이 순서, 이 변하지 않는 순서와 더불어서 뭔가 조건에서 뭔가 안 풀리네? 라고 했을 때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는지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뭐 6구 수능은 두고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그지? 실제로 이 문제는요, 우리 순서 그대로 가계도랑 조건이 있어. 그럼 뭘 먼저 보는 거지? 조건이 뭔지 난 관심 없다 이거야. 조건이 어떤 건지 혹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떻게 풀지는 네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뭔가 너의 지능과 지혜를 짜내가지고 혹시 이건가? 이런 거 아닌가?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는 직관이나 비약이 섞일 수 있다 그랬어요. 혹은 잘못하면 귀류산매경으로 가는 거지. 창의적으로 귀류하기 대회 나가니? 아니잖아, 그지? 조건은 관심 없어요. 가계도의 정보를 아주 빠르게 달려들어서 빼는 게 비트기적 해석이고 30초 언더죠. 숙련된 사람 기준으로는 10초 때면 끊긴다 그랬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비트기적 해석을 하고 조건을 힐끝만 볼 건데 힐끝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지? 내가 가계도를 타겟팅할 수 있는 것만 보는 거고 모르겠으면 조건 버리는 거야. 조건에 집착할 필요 전혀 없는 거야. 다만 원래 같으면 조건에서 안 풀리네? 한 절반 정도 그럴 거라 그랬어요. 절반 정도는 한 조건 타겟팅으로 그냥 문제가 끝나버려. 근데 좀 어려운 가계도들은 왜 안 풀리지? 라고 하는 모먼트가 있을 거. 나도 그래요. 나도 지금 이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 가계도를 몇 년째 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계도 조건 자체가 매우 신선한 게 많기 때문에 나도 엔제 풀다 보면은 이거 뭐지? 조건이 되게 특이하네. 이런 것들 만난단 말이야. 그거 붙잡고 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지? 그냥 넘어가는 거야.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가계도로 가는 거지. 가계도를 특이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우리 가계도의 풀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안 어렵다 보니까 비특이적 해석하고 조건을 타겟팅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비특이적 해석 설명할 거야. 이제는 머릿속에서 메아리가 쳐야 돼. 내가 어떤 멘트를 할 것 같니? 이렇게 하겠지. 우열 정보 있던가요? 없는데요. 부모가 다르니까 딱히 없어요. 성상 정보 있던가요? 좀 찔끔씩 나오지 않니? 멘트가 복붙이에요. 다 걸린 사람 찍고 가는 X 열성이 아니네. 반대로 나는 X 우성이 아니네. 여기서 찾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가는 X 열성이 아닌 거고 나는 X 우성이 아닌 거다. 분명히 정보가 될 수 있겠지. 이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정보이기 때문에 너가 알아볼 수 있게 체크해놔야 되는 거다. 그냥 짚고 넘어가지 마세요. 우열하고 성상 정보 체크했고요. 일반 공유 때려볼까요? 때려보겠습니다. 조금은 아쉬워요. 뭐가 좀 아쉽냐면 출제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 어렵게 만드는 법 바로 떠오르거든. 이거 둘이 성별 바꾸면 돼요. 이거 여자로 만들고 이거 남자로 만들면 남자로 바뀌니까 이쪽이 일반 공유 막히거든. 그 다음 여자가 되잖아. 이거 남자기 때문에 일반 공유 못 치는 거 맞지? Y 주고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자면 어떻게 돼? 여자면 스몰 h 스몰 t 갖고 시작하는 거 확실하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자일 때 요 A를 이용하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 출제자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좀 세련되고 어려워졌을 거야. 다만 이 문제는 A가 남자라고 문제를 줬기 때문에 딱히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일반 공유 안 쳐지고요. 남자기 때문에. 이쪽에서 쳐볼까요? 3하고 5에서 스몰 h 이렇게 둘이 스몰 t 4하고 6에서 스몰 h 스몰 t 이 정도인가? 더 없죠? 왜? 3하고 7은 어때요? 3하고 7은 아빠랑 아들이기 때문에 이 스몰 h나 스몰 t를 주고받는지가 불명확해요.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어때요? 가계도가 너한테 꽁으로 준 정보들일 거야. 까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꼭 가계도네? 그럼 바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조건 타겟팅 하러 갈 거야. 조건을 볼 건데 어떻게 보는 거야? 조건을 무겁게 보는 건가? 혹은 조건을 보고 뭔가를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건가? 아니지. 조건 어떻게 보는 거야? 힐끗 보는 거야. 어떤 조건인가만 보는 거예요. 스몰 h랑 기억을 더했어요. 기억을 먼저 찾아야 되고 1, 4, A, 6이 뭔지를 대충 줬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뭐 할래? 이거 막 보고 비비고 있을 거야? 그래도 답은 나오긴 합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로 가면 미궁 속에 빠질 거 아니니? 어디를 보는 거야? 답은 어디에 있어? 가계도에 있는 거지. 여기서 뭔가 비비는 게 아니지. 가계도를 보는 거야. 내가 1, 4, A, 6을 볼 건데 어떤 걸로 문제를 풀지를 이걸 보고 정하면 사후적이거나 발상적으로 가기 너무 수월하거든. 그게 아니지. 가계도를 볼 거야. 1, 4, A, 6 중에서 무얼 보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4하고 6이 타겟팅 되는 거지. 왜? 네가 무언가를 썼잖아. 그치? 그게 비트기적 해석의 의지. 그럼 4하고 6을 타겟팅 하자. 뭐가 써있니? 스몰 h랑
스몰 t가 써 있는 거야? 그럼 스몰 h 먼저 타겟팅 할 수 있는 거 맞지? 보니까 4하고 6하고 둘 다 스몰 h를 가져요. 4하고 6을 확인해 봤거든? 딱 걸렸다. 야, 6! 너 스몰 h 있다며. 근데 더한 값이 1이래. 너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스몰 h? 너 하나밖에 없었구나. 너 스몰 h 하나 있잖아, 지금. 그럼 기억은 몇 개 있는 거야? 너 0개 있구나. 뭘 타겟팅 하는 거야? 기억은 t잖아. t를 쓱 보는 거지. 스몰 t인데? 그럼 기억은 스몰 t인 건가? 아니지. 너 누구야? 너 라지 t인 거지. 아하. 너는 라지 t였구나. 그래서 너는 라지 t를 안 갖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바보풀이 나올 수도 있어요. 라지 t가 없구나. 야, 그러면 너는 스몰 t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요? X형 색채면 옆에 Y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결론이 뭐예요? 라지 t가 없다는 거는 스몰 t만 갖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거니까 열성병이다가 동치가 되겠지. 그지? 그럼 열성병이다 보니까 얘는 모르더라도 옆에 있는 여성들은 쓸 수가 있겠지요. 열성병이다. 너는 정상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뭐 열성병이다. 스몰 t 가질 거고, 너 라지 t 가질 거고, 열성병이니까 스몰 t 가질 거고, 정상이니까 라지 t 가질 거야. 뭐 스몰 t 일반 공유 때려주고 뭐 이 정도인가? 그치? 이제 뭐 할까? 이제 뭐 할래? 이제 H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떠올려 볼래? 우문이지. 방금 말이 이상했지. 어떤 걸 떠올려 본다가 아니지. 뭘 보는 거야? 타겟팅 하는 거지. 가게 돌려볼 거야. 1, 4, A 중에서. 1 볼래? 4 볼래? A 볼래? 어디가 정보가 많아? 4를 보는 거지. 4가 훨씬 많잖아. 당연히 편해지겠지? 4를 볼게요. 4는 스몰 h 더하기 라지 t가 2거든요? 그럼 내가 스몰 h 타겟팅 해볼게요. 하나 있어요. 라지 t도 하나 있어요. 더한값이 2야. 몇 개씩 있는 거야? 한 개씩 있는 거야. 아하. 너 스몰 h 한 개 있었구나. 옆에는 뭐 넣으면 라지 h인 거지. 야, 너 우성병이었구나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 혹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흐름은 똑같아요. 너 스몰 h 한 개야? 너무 많이 나왔지? 너도 한 개인데? 근데 문제가 뭐야? 얘는 가고 얘는 정상이야. 둘이 유전자 상대량이 똑같은데 가의 표현형이 달라요. 어떻게 된 거야? 표현형이 다르다는 건 둘 중에 한 명만 라지 H를 갖는 거지. 누가 라지 H 갖고 있어? 너가 옆에 라지 H 갖고 있는 거고, 그럼 너는 라지 H를 안 갖고 있는 거네. 옆에 뭐 있는 거야? Y 있는 거지. 너무 뻔하지, 그지? 그렇구나. 너는 X 염색체, 너는 상염색체네. 내가 지금 문제 뭐 갖고 풀고 있어요? 나 지금 1하고 A에 관심이 없는 거 느껴져? 1하고 A 뭐 알파 이러고 있잖아. 왜 그런 거 같아요? 이 문제에서 1하고 A가 별로 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지. 왜 그런 거야? 가계도에 1하고 A의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거라고. 납득이 되니? 그 정도의 템포만으로 보는 게 조건입니다. 더 깊게 갈 필요가 없어요. 아유, 잠을 안 잤더니 말이 좀 꼬이네요. 마무리 해볼게요. 자, X는 우성 X염색체고요. 나는 상염색체 열성병입니다. 이제 우성이니까 라지 H, Y 써주고, 여기는 여기 뭐야? 정상이니까 스몰 H 써주고, 스몰 H 일반 공유 남자니까 Y 받습니다. 그러면 1하고 A를 규명하고 끝내면 되겠지. 1을 봤더니 스몰 H 더하기 라지 T가 한 개 있대요. 야, 너 라지 T 하나 있잖아. 옆자리 스몰 T겠네. A를 봤어요. 스몰 H 더하기 라지 T가 하나 있대요. 야, 너 스몰 H 있잖아. 그럼 너 스몰 T겠네. 또 나머지 해줄게요. 여기 Y 써주고, 여기는 라지 H, Y 써주고, 나는 열성병이니까 스몰 T 써주고, 여기는 스몰 T 일반 공유 쳐주고, 우성병이니까 라지 H 써주면서 문제 끝내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중후반부는 사실은 뭔가 아주 큰 지능이 필요 없는 다 나왔네 쭉 써보자의 느낌일 거고, 그 중간에서 이 비특이적 해석을 바탕으로 조건을 역으로 타겟팅해서 가는 그 태도,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태도지.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조건 버리라고, 그지? 그냥 바로 특이적 해석 들어가시면 되는 거라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게 19번이었겠네요. 선지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나는 상염 색채에 있다. 정확히 맞는 말이고요. 니은,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서 라지 H와 라지 T를 모두 갖는 사람은 가 정상인 사람이거든.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요 사람 3명이네요. 문제에서 2명이라 그러니까 틀렸죠, 그죠? 디귿, A와 O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 이 I에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라지 H 스몰 t가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구해볼게요. 라지 H가 발현될 확률 얼마? 2분의 1. 스몰 t가 발현될 확률 얼마? 이거 1이네? 곱하면 2분의 1 나오는 거 맞지? 문제에서 2분의 1이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히 맞는 말,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까지 19번 풀어봤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앞으로 점점 많은 것들을 풀게 될 거고, 풀어간 모의고사는 쌓여만 갈 거야. 다만 하나 좀 챙겨가야 할 것은 이런 시험지 하나하나에서 이 문제들의 태도 있죠.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랑 잘 연결 지어야 된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새로운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웠던 거 어딘가에 있고 이미 순서가 정해진 풀이를 그대로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 걸로 지금 체화가 되고 이제 점검하기 너무 좋은 기회지. 잘 챙겨가시라고. 납득? 납득. 이 정도로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